자, 오늘 영상은 우리가 애칭을 할 때 처음에 베이스를 잡고서, 그러니까 틀을 잡고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거기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원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트를 그릴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베이스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그리는지 일단 알아보도록 하는데, 자, 오늘은 먼저 원을 그리는 방법을 먼저 한번 알아봐. 자, 오늘은 그러면 베이스를 그리는 방법. 네. 그 중에서 먼저 알아볼 거는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원을 그리는 거는 지난 제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었죠. 여기서는 낙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낙차를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면 낮추셔야 되고, 낙차를 그림을 안 그리고 싶으시면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낮추신 다음에 그대로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주둥이를 빼주시면은 바로 원이 그려지거든요. 실제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스팀한드 위치 잡는 거랑 공기주익을 거의 동시에 하신 거예요?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대한 시간을 줄이고 마지막 롤링을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좀 거품이 곱게 쪼개지니까. 그쵸. 자,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낙차를 줘서 섞어주시고, 그림을 그릴 때는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쭉 부어주시면, 그리고 뒤로 이렇게 하면 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네, 요걸 가지고서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네, 이 원을 가지고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캐릭터라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통해서 뭐 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릴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얼굴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몸 같은 것도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은 가장 기본이 되는 도안이고요. 이거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은 타원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타원형을 그리는 원리는 뭐냐면은 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낙차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주둥이랑 에스프레소에 낙차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스팀 피처를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위쪽으로 길쭉하게 늘어나게 돼요. 그걸 한번 그리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 있는데, 네. 원은 뭐 너무나 기본적인 동영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타원형 같은 거 아니면은 막 짱구 같은 거 그리실 때 네. 이게 틀을 엄청 다양하게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다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죠. 일단은 보통 사람들이 교육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교육생들이 의도치 않게 실수로 나오는 모양들이 많아요. 그럼 그 모양들을 보고서 요걸 적용을 해서 일부러 그렇게 그리면은 요 모양이 되겠구나, 그렇게 영감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원형을 그리든 아니면 그 도안을 보고서 그거에 제일 적합한 그 틀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타원형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타원형에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원이 형성이 됐을 때 앞으로 전진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타원형이 원이 만들어졌을 때 앞으로 전진하면 이렇게 위로 길쭉한 타원형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몸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고양이 같은 거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고양이가 됐든 강아지가 됐든 몸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자, 여기서 조금 발전되면은 이제 앞으로 전진을 했을 때 거기서 좌우를 흔들어 주게 되면은 무대에 흐름이 생기면서 가운데가 이렇게 잘록한 땅콩 모양, 눈사람 모양이 되거든요. 그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방금 네. 전에 전진하실 때 네. 낙차를 많이 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네. 예를 들면 하트를 가를 때 필요한 낙차는 좀 큰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낙차가 조금 올라갔던 것 같거든요. 낙차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컵이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면 살짝 벌어지는 게 맞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이 피처를 낙차를 이렇게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앞으로 가는 거죠. 너무 그러네. 네, 너무 파고
줄어들게 되면은 여기가 너무 많이 부어지기 때문에 뒤에 그렸던 게 앞으로 그냥 쏠려버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긴 타원형이 아니라 앞쪽에 큰 타원형에 밑에는 조그맣게 생기거든요. 네, 원래 그려졌던 게 없어지는 거죠. 쉽게. 흐름을 주기 위해서 컵을 비스듬하게 드는데 그 과정에서 컵이 대각선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피처도 약간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피처 자체는 그대로 가는 건데 어차피 잔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낙차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쨌든 잔과 그래서 피처는 수평하게. 그렇죠. 피처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전진만 하시면 되세요. 네. 저도 연습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해볼 거는 방금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로 타원형이지만 허리가 잘록한 땅콩 모양의 타원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하는 방법은 타원형이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여기서 흔들어 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땅콩 모양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거랑 다른 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까지 똑같지만 이 전진에서 이 머리 부분에서 살짝 흔들어 주면 얘가 요렇게 물의 흐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잘록한 땅콩 모양의 원이 되는 거죠. 시그니처 고양이 모양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쓰실 때 요거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그니처 고양이라든지 다양한 모양의 원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원을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의 포인트지만 이렇게 주면은 다양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도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해볼 것은 원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랑 이렇게 겹쳐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예를 들면은 이제 튤립의 변형인데 이제 예를 들면은 원으로 단순하게 곰을 그리는 것보다 밑에 주둥이를 살짝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원이 하나 있고 밑에 작은 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주둥이를 표현을 해주면은 훨씬 더 디테일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튤립의 변형의 원 두 개짜리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얹어놓기로 해서 얹어놓기 튤립을 변형해서 이제 한 개의 원과 한 개의 원이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 이쪽은 초승달 모양이 되는 거고 이쪽은 그냥 원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원 안에 원이 들어가 있는 느낌. 이 두 가지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볼 거는 얹어놓기 튤립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은 원을 그리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원을 두 번 그리면 돼요. 자, 똑같이 스케치북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를 먼저 원을 띄워 주시는 거죠. 하나를 원을 이렇게 띄워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를 더 띄우면 하나는 찌그러지면서 두 개의 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걸 가지고 그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 거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이 도안을 가지고 많이 했던 게 뭐 별이랑 달이랑, 그러니까 해랑 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표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고서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자, 지금 보여드릴 거는 방금 얹어넣기 튤립이 아니라 밀어넣기 튤립을 이용해서 원을 두 개를 그릴 거예요. 자, 똑같이 스케치북을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의 원을 크게 그리면, 그리고 이 안에다가 원을 쏙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냥 곰돌이를 그리는 것보다 곰돌이 얼굴에 주둥이까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응용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이 큰 원을 오히려 작게 그리고 밑에 있는 거를 크게 그리게 되면은 뭐 모자 쓴 소녀라든지 아니면 얼마든지 다른 디자인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다른 디자인이 되는 거고요. 이걸 응용해서도 얼마든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창작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네. 쓰시는 틀은 뭔가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거는 역시나 뭐 그냥 단순히 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땅콩,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이 뭐 펜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새는 뭐 핀터레스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일러스트를 볼 수 있는 단순히 그냥 구글에다 검색해도 동물이라든지 캐릭터 일러스트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도안을 보고서 이거는 요걸로 그리면 되겠는데 라는 걸 찾아서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은 아마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또 하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사인 같은 거 네네네. 지난번에 그리신 거 봤거든요. 쇼츠에 올라온 네네네. 거 보셨죠? 구독자분들. 근데 이런 것들은 틀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그 약간 복잡한 틀에 네네. 그 시발점에도 네. 이런 틀이 기본이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애칭 펜의 스푼 부분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렇죠. 거품을 떠서 틀을 그렇죠, 변형해서 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결국에는 시작점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변형하냐에 따라서 좀 모양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 그 틀이 되는 거는 거의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그림에 가까운 틀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떠서 이렇게 카바를 치는 게 제일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트가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